안녕하세요. 김사장TV의 김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 베트남은 한국의 설날과 같은 때십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치민 거리가 조용합니다. 택시, 그랩 잡히지 않습니다. 잘. 베트남 떼은 한국의 설날보다 연휴가 훨씬 깁니다.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길게 쉬는 사람은 보름도 쉰다고 하네요. 한 달에 10일 정도 회사가 쉬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의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 베트남에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조사죠. 그런데 막상 시장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막막하죠. 어디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계속해서 시장조사의 연속이 아닐까 합니다.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가 알아가는 그런. 저도 사실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 거의 한 2년 동안 한 분야에 대해 시장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왕복 15번 이상은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요식업 할 때처럼 남의 가게 쓰레기통 뒤져서 식재료 어느 회사 거로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물불 안 가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요. 하긴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외국인이 엄두가 전혀 나질 않았죠. 그런데 그때 2년 동안 시장조사 한 것보다 현재 이곳에서 직원들 시켜서 한 2, 3주일 정도 해보니 훨씬 디테일하고 현지화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시장조사를 한 게 있으니 그게 기초가 되니 수월한 것도 있었겠죠. 저는 지금도 관심 있는 아이템은 가끔씩 시장조사를 합니다. 메인 아이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시장 조사를 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장 조사를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 막막해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통역한테 조심스럽게 야 네가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알아봐 줄래? 해서 통역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조사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조사원이라고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인을 통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외국인이고 솔직히 어떻게 믿고 계약금 주고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그 사람은 베트남에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은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마치 대학 교수님이 10년 전 수업 자료 들고 옛날하고 똑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던 자료 조금 수정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시장조사를 줄 것 같은 의심이랄까요? 하나만한 조사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할 바에 베트남에 진 찬스를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면요, 베트남에 사는 사람 분명히 한 명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곳에 올려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튼 통역에게 그 당시 제가 원하던 업체 하나 찾아내고 약속을 잡는데 20불씩 줬었던 것 같습니다. 비싼 건 아니죠, 제 입장에서. 물론 통역 입장에선 땡큐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거 전화해서 약속 잡고 통역비랑 해서 하루에 200불 이상 받을 수 있으니 통역도 완전 땡큐죠. 참고로 사이공 스퀘어에서 11시간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사이공 스퀘어 아시죠? 여러분 한국 여행객들 오면은 꼭 들르는 곳, 짝퉁 많이 팔고 그런 곳. 그곳에서 11시간 동안 일하는 친구가 한 달에 600만 동 받습니다. 30만 원. 통역이 이틀 일하면 그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여하튼 전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통역을 시켰었는데 돌이켜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나 맛집을 찾는 것은 통역을 통하면 되는 것인데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통역한테 맡기는 것은 좀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통역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게 여튼 낑낑대며 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통역이 약속을 잡고 저는 한국에서 출발해서 베트남에 도착해서 차 렌트해가지고 미팅이 많은 날은 하루 5군데 6군데 정도 미팅하고 나름 의미 있는 미팅을 많이 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약속 중에 하루 한 군데만 미팅을 하고 다른 약속은 취소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장조사로 업체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베트남 업체 일일이 찾아다녔거든요. 여기서 직원 면접 보는 것도 어떤 날은 5명 오기로 했는데 1명도 안 오는 날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시장 조사할 때 가장 좋은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인들 중에 베트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는 분들의 지인 찬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 달이 건너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여하튼 지인 보고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통역도 구하는 걸 도움을 받고 통역도 잘하는 사람은 시장 조사도 곧잘 합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언을 들으면 모르는 시장 조사 의뢰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오면 가장 조심할 게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조심해야 할 당사자가 이런 말들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충고를 하며 가문짓을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이 부분은 워낙 미미한 얘기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오셔서 지인들 만나면 모두 베트남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베트남 사람 말 믿지 마라 하면서 완전히 주관적인 시각을 전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며 겁을 주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책임은 회피해야 되니까. 조언도 열심히 해주고 술도 같이 한잔하고. 그런데 결국은요. 그거 역시 조금 빼놓고 하나만한 얘기들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뭘 조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조사하시다 보면 결국 쓸모없는 시장 조사가 될 게 뻔하고요. 또 카드라 통신 같은 정보들로 사업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열심히 해놓고 우연히 만난 사람 얘기로 시장 조사한 거 다 무시하고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 그렇지만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세요. 오랫동안 정보를 취합해야 좋은 안정된 정보들이 확보될 확률이 많겠죠. 시장 조사 한 달 한다고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절대요. 한 달 살이에서 뭘 얼마나 유용한 정보가 될까요? 아마 그 1년 아니 6개월 뒤면 그 정보들의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것 같네요. 여하튼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 아는 선에서 요약을 한 것과 이곳에서 시장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시장 조사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준비를 한다. 두 번째, 주위에 알아보면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있으니 꼭 소개를 받아라. 세 번째, 통역을 똘똘한 사람으로 구한다. 이거 역시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다. 여기서 잠깐요. 통역 하나 잘 만나는 거 진짜 큰 복입니다. 저도 통역을
2년 동안 담당하던 친구를 저희 직원으로 자연스럽게 채용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는 외국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뢰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성공의 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통역을 통하여 시장조사원을 소개받아 의뢰를 한다. 물론 통역이 똘똘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장조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도 단독으로 시장조사를 한다. 맞던 틀리던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본인이 조사를 하며 본인이 느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조사원이나 통역은 나만큼 내 사업에 애정이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베트남 사람들은 생각보다 허풍이 좀 있다. 우리나라 옛날 아저씨 이미지처럼요. 미팅을 하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독점권을 달라는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 호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 많고요. 알면서 속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에 시장 조사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을 취합해서 한국에 가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2차 시장 조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한 개로 국한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의외인 곳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브 아이템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역은 통역입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통역에게 팁을 줬더라도 통역 시간 외에 10분이라도 일을 더하면 추가 수당 달라고 합니다. 렌터카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그런 걸로 서운해지더라고요. 일 끝나고 난 좋은 마음으로 팁을 20불을 딱 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자기 20불 일 더 했으니까 추가 수당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상처되더라고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다음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시장조사를 해주는 한국분에게 몇 마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장조사를 맡기는 대상을 선정하는 경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통역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업체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알게 된 시장조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종목마다 시장조사비가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비를 물어보니 예를 들어 500불, 1000불을 주고 시장조사를 의뢰할 경우와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조사의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으로 정보를 긁어서 줄 거냐 아니면 직접 업체들한테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거냐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분 얘기 중에 통역 얘기도 나왔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시장조사를 통역에게 의뢰를 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문적인 비즈니스 내용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통역이 제 입장에선 간단한 얘기인데 개념을 이해 못할 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조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시장조사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잘. 제가 이번에 시장조사에 관한 얘기는 저 역시 완전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좀 장황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